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금요 초대석입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이시죠? 홍성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도 굉장히 비참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이죠. 처음에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더니 1,000명 넘었다 이러더니 지금은 2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희생이 크네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진세까지 걷고 있다 그러는데, 네네. 그러면 그 동안에 지진이 많았다는 거고 지진 대책도 많이 세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째 집권하고 있는 장기 독재 국가여서 사회의 기반이나 인프라가 좀 많이 허물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빼돌린 거죠? 터키에서 대학 교수도 하다 오신 이희수 교수님이라고 그쪽에 아주 전문가신데 그 지진 난 지역도 잘 알고 시리아도 잘 알고 터키에서 공부도 하셨고 대학 교수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튀르키예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붕괴되어 있다. 내진 설계도 안 했고 공무원들은 부패돼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건물도 짓지 않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만약 국가가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면 이렇게 많이는 안 죽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부패화가 더 문제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20년이면 너무 오래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지금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건 정부가 할 일은 별로 없다. 이건 자연재해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대통령 부인은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이런데 좀 하여튼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도 함께 도와야죠. 네. 주교회의에서도 모금을 함께 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특히 저희 교황님께서 우리 교황님은 정말 전 세계에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같이 돕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특히 인류의 영적 친밀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제가 한번은 TV를 보다가 나사에서 보이저 1호하고 보이저 2호를 이렇게 그 우주에다 띄운 영상을 봤어요. 이 두 우주선이 천왕성, 명왕성 이쪽으로 이제 가게 설계되어 있는 우주선인데 돌아가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그 보이저 1, 2호가 잠깐이라도 뒤를 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주선이 뒤를 찍었는데 새카만 우주에 빨간 그 우주 먼지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거기에 하얀 점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지구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하얀 점 하나 우주에서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지구는 그냥 요만한 하얀 점 하나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멀리 나갔으면 하얀 점 하나만큼도 안 되겠네요. 점도 안 보이는 거죠. 티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덩이에 살면서 서로 갈등 일으키고 미워하고 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생존의 논리로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 좁은 땅 위에서 살면서 서로 친밀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재해를 입은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 프란시스코 교황은 가톨릭의 수장이고 튀르키예 사람들은 가톨릭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무슬림인데 종교도 상관없다고 종교 지도자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저희 우리나라 분들 중에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IS 뭐 탈레반을 떠올리잖아요. 뭐 테러 조직. 네. 네. 근데 이슬람 신도들 중에서 그런 극진주의자들은 소수예요. 제가 중동 지역을 많이 여행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중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용성 같은 거가 관용. 예. 네. 그러니까 뭐 낯선 손님한테 이렇게 그 후한 대접을 한다든가. 제가 특히 이렇게 중동 지역을 다니면은 저기 한국 사람인데 네. 그냥 가게에서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불러요. 호객행위 아니고요? 아니고 그냥 차 한잔 하라고. 그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물건 팔라 그러나? 네, 그때 그게 아니고 네. 와서 차 한잔 하고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 사람들의 그게 풍속이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차라도 한 잔 대접하는 낯선이를 대접하는 게 중동의 문화인 거예요. 성숙한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고 네. 이게 뭐 구약 성경에도 그런 풍습이 기록이 돼 있죠. 뭐 천사가 세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얘기들이 그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동 전역의 문화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 나한테 어떻게 했냐라고 그렇죠. 묻는 거군요. 그래서 그 나온 얘기고 그리고 특히 제가 그 시리아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시리아에 그리스도교 유족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예. 처음에는 기독교 문화였을 테니까. 네. 근데 이슬람 문화로 바뀌었는데도 그리스도교 유족은 그냥 보관했어요. 그걸 파괴한 거는 IS지 시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랬던 거는 시리아에 가톨릭 수도원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생전에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데, 네네, 아람어. 아람어로 기도하는 수도원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시리아의 외곽 지대에 있는 수도원인데 딱 한 군데요. 네. 그걸 그냥 존중해 줘요. 중동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일부에서 알기로는 예전에 뭐 교과서에 잘못 실려서 그런 것 같은데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 그래가지고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교세를 확장했다고 하지만 가톨릭 신부인 홍성남 신부께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바에 따르면 코란이냐 이역에서 온 나그네도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그렇죠. 네. 코란이냐 카리냐 하는 거는 이제 그 마호메트가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제 그 이슬람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여행을 하라고 권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배우라고. 이게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슬람 국가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자기들 것만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봤던 거는 그렇지 않고 다른 종교들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근데 꽤 오래전이죠.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들이 그 중동 쪽에 전교하러 들어갔다가 뭐 살해당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두고서 뭐 개신교에서는 뭐 이슬람 교도들이 악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슬람교를 너무 모르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타종교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종교 활동하는 거는 안 건드려요. 자기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으면 그거는 용서를 못 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슬람교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인정한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선을 넘어간 거죠. 네네. 그걸 존중해 줬으면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 되는데 선을 넘어갔죠. 근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석을 갖다 왜곡된 해석을 해서 뭐 중동인들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살해 충동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국내에 알려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특히 그 이란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이란은 사실은 북한과 더불어 미국의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나라잖아요. 예전에 부시가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근데 정작 이란에 가서 너무 많은 환대를 받았어요. 그 이란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뭐 코리아라 그러면서 저희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가이드가 통역을 해주는데 대장금이라고. 대장금을 만든 나라에서 오신 분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장금 드라마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만들었는데 네.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된 거를 키로당 판매를 했는데 그게 중동 지역에 다 퍼졌대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중동 거의 전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흠목, 부러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갖고 와요. 사진 찍자고 그러고 뭐 자기들도 한국에 한번 놀러 오고 싶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젊은 여성이어서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어서 같이 사진 찍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렇죠. 제가 뭐 젊게나 합니까? 제가 여성이나 합니까? 근데도 이렇게 외국인인 한국인이라고 말도 그러니까. 안 통하는데. 네. 대장금을 열금이라 그러더라고요. 열금 그래서. 근데 뭐 발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거기 가서 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참 답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안에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무슬림들하고 가까이 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사우디 같은 데 이제 일하러 나간 게 있고 이주 노동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뿐이고 또 여행하면서 만났던 뭐 체험 정도가 있는데 대구에 지금 무슬림 사원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특히 돼지고기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슬람 교를 믿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좀 안 먹는 게 이제 그분들의 철칙이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뭐 그 주민분들 마음도 이해는 돼요. 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뭐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면 혹시 IS나 탈레반 이런 애들이 여기 생길지 모른다. 전혀 아닌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이 이태원이거든요. 이태원 집값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구하고 비교 안 되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근데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중동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순간에 괴물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혐오감을 가지고서 권력을 누렸던 게 독일의 히틀러였잖아요. 유태인에 대한 그 혐오감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면서 유태인들을 갖다가 학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다가 제공해줬고,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독일군들이 그냥 위에서 혐오감을 갖다 불어넣어 주니까 그냥 유태인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치 없이 죽였어요. 그 혐오감은 사람을 대량 학살할 수 있는 심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감정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아주 위험하네요.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죽인다라는 그런 병적인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건, 민원 정도에 끝나는 건 괜찮은데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 갖는 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중동, 그리고 지금 SNS가 있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건 다 퍼져요. 그럼 우리가 중동 지역 여행을 다닐 수가 있을까요? 저가 무슬림이면 미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우리 가톨릭 교우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당도 하나 못 세우고 그래서 막 누가 성모상이나 십자가상을 막 파괴하고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막 퍼포먼스라고 하고 있으면 그 나라 어느 나라야 해가지고 그쵸. 한국에서 만나면 한마디 그쵸.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도 그때 트럼프도 이렇게 혐오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해외여행 다니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불안했대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그냥 어느 한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해외에서 볼 때는 자기네 나라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중동과 경제적인 그런 거래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럼요.
이게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핸드폰 팔아먹고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중동이 네. 엄청난 물건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중동이라는 나라를 포용을 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한테 먹거리를 남겨주려면은 글로벌화해야 되죠. 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대륙 끝에 붙어 있는 뭐 이렇게 작은 그 나라고 그것도 반동강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때 위성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북한이 전기가 없어가지고 시커멓고 남쪽은 화났는데 보니까 섬나라인 거예요. 섬나라죠. 우리는 한반도가 아니라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더 작은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소국을 키워나가려면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느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한국인이라면 거의 뭐 괜찮은 민족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민족을 혐오해서 다른 나라에서 환영받은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독일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혐오해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런 이미지를 갖다 씻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이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과거와 결연하려고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책임자만이 아니라 하위직에서 일했던 사람들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정말 100살이 돼도 처벌하는 단호함을 보였죠. 그게 후손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선조들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얘기가 나오면 사실 그 중심에 집값 떨어진다라는 이상한 공포가 있는데 한국은 어떤 면에서 신부님 여러 나라를 다니시니까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이란이나 시리아 또 뭐 이런 나라들하고 다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도 좋은데 한국이 유독 돈에 민감하고 돈만 밝히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좀 약간 객관화시켜서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뭐랄까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하다가 북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그런 미사일을 쏘면은 뭐 쟤네들 늘 쏘는 거겠지 그러지만 맨 밑에 무의식은 안 그래요. 무의식은 이거 전쟁 날 징후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전쟁이 나면은 카드가 소용이 없죠. 현금이 있어야죠. 근데 현금을 갖다가 많이 모으려면 쓸 수 있는 게 투자를 해야죠. 근데 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제일 만만한 게 집이죠. 근데 전쟁 나면 자기 집이 엉망이 될 텐데 뭐 현금. 제가 일본을 여행을 갔더니 거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이 났을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일본이 모포래요. 뒤집어 써야 되니까. 2번이 현금이래요. 지진이 나면은 카드가 쓸 수가 없대요. 근데 전쟁이 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는 늘 우리는 그냥 평화 시대에 살고 있어. 뭐 연예인들도 많이 뭐 이렇게 뭐 좀 뭐 즐거운 모습 보이고 그러지만 맨 밑에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현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재테크에 몰입하는 것도 그런 불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부님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부동산 이런 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불안 심리가 차지하고 있다. 그 마음이 여유로워야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뭐 옆집하고도 대화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서로 대화 안 하고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게 돈에 집착하는 것과 관계를 갖다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밑에 있는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에 제가 매일 왔잖아요. 9달 반으로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9층까지 올라오는데 늘 좋은 체험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인사를 해요. 저도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느 틈엔가 누굴 만나더라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하게 되고 선배님도 혹시 그런 체험 하셨죠? 평화방송. 여기는 뭐 오랫동안 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인격적 만남인 거고 그런 게 나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렇죠. 이웃들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산다면 참 끔찍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옆집과 대화를 안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하는 거는 내가 폐를 당하지 않으려고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기주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기주의가 왜 생겼을까 그랬더니 전쟁 상황에 대한 그 불안감이 밑에 깔려 있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어떤 재해가 터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옆집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 튀르키예 지진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고 나면은 누가 나를 구조를 해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웃사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뭐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니들이 살려고 해도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죠. 네 몸처럼 네 이웃을.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내가 위급할 때 날 도와준다는 그 얘기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그리스도교의 종교서가 아니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비법을 쓴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여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존 비법을 익힌 기독교 신자들 신교든 구교든 중에서 무슬림에 대해서 맹목적인 혐오 또 증오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이 미국으로부터 배웠구나. 서구에서 오는 극단적인 어떤 것이 왔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가니까 구약 성경이 다른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배운 거하고 다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브라함 밑으로 이삭인데 거기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선조예요. 달라요. 관점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본 거로는 굉장히 이스라엘 쪽의 그 역사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자기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생존의 역사인데 저쪽의 역사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다른 부족들 갖다 이렇게 같이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왜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을까 그랬더니 그거예요. 재난이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삶에 대한 자세가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 직관, 지혜도 있다고 땅이 겸손하게. 넓으니까, 땅이 크고 넓으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 좁은 땅덩이 안에서 바글바글대고 살잖아요. 해법은 뭡니까 신부님?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는 면적으로는 소국인데 마음은 대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게 자원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인적 자원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양이나 어떤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이 정말 상층에 속한다면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대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면 저는 그 전조가 BTS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네 노래로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에 있는 여고생한테 BTS 그 CD를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그때 BTS가 뭔 줄 몰랐어요. 그 뭐 여행사 사장이 이거를 이 판을 갖다가 그 여자애한테 주면은 아마 좋아할 거라고. 그 BTS가 뭐냐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서 방위병들이야? 그랬어요.
지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나가신 발언이고요. 시간도 됐는데 네. 하여튼 한국이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부끄럽지는 않아야 된다는 게 누군가를 혐오하면 소국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존중해주면 대국이 되고 네. 대국이 돼야지 우리 후손들한테 먹거리를 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당장 집값 떨어질 걱정하지 말고 예. 자식들을 생각하면 무슬림에게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네. 가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식이 돼야지 정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네. 뭔가 우리나라 안에서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신부님.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예. 네.